안녕하셨죠? 벽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육친론에 대해서 활용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육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육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기 위한 그런 강의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과 함께 그 나올 수 있는 용어들 있죠. 우리가 명리에서 활용되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전달해 드렸죠. 그러니까 다분히 좀 추상적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개괄적인 개념이었다면, 자, 이번 시간에부터 시작되는 이 육친론의 활용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이제 육친을 통해서, 이 육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주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 나가고 사주 풀이를 해서 말을 전달할 때 활용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편중된 육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를 보게 되면은 사주가 일단은 기본 8글자인데 대체적으로 목화토금수가 오행이 5가지니까요. 이 오행적으로 볼 때도 벌써 8개의 글자가 5개로 나눠 가진다면은 균형되게 갖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오행은 부족하게 되고 또 어떤 것은 좀 많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한쪽이 약간은 편중되게 돼 있는 구조가 되기 마련인데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없는 오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학을 연구할 때 이제 그 사주가 나타날 수 있는 게를 뭐 60년간 51만 8,400개 정도 된다고 이제 계산상으로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행이 잘 균형을 맞춰서 균화돼서 포진되어 있는 사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약간은 다 편중돼 있거나 좀 치우쳐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오행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좋은 사주들을 만나기는 비율이 약한 것이죠.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편중되거나 막 뒤섞여 있는데 균형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사주들로서 구성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편중된, 여기서 이제 편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육친이 좀 많이 있고 거기에서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는, 뒤섞여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사주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고 접근을 해 나갈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중점적으로 먼저 첫 번째 시간이라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화면 한번 볼까요? 자, 우선 그 편중됐다 하는 개념은 일단은 사주 내에 한 3개 정도 이상이 그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재성이다 그러면 재성이 이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제와 현재가 서로 섞여가지고 한 사주 내 3개 이상이 존재한다 그러면 일단 그것을 편중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사주가 한쪽으로 균형이 재성으로 많이 뭉쳐지고 세력화되죠. 이것이 이제 결국 하나의 세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항상 이러한 세력이 강하게 얻게 되면 반대적으로 약한 것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얻지 못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사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없는 육친이 되거나 아니면 약한 육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서로 균형 있게 맞춰져 있으면 참 좋은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편중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3개 이상 정편이 섞여 있는 육친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편중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은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할 때 좀 안 좋게 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안 좋은 사주 아니냐. 근데 이제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고요. 실제 사주를 보다 보면은 그 편중된 사주들의 그 육친성이, 그러니까 사주에서 싫든 좋든 간에 그것이 그 기리용을 내포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길이라는 거는 좋은 것을 상징하고 흉이라는 것은 이제 나쁜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좋다 그러면 길이고 나쁘다 그러면 흉인데, 이 부분이 편중돼서 많이 존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뭐
그렇지는 않죠. 일단은 기륭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일단은 그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사주내에서 싫든 좋든 그게 그 사람의 살아가는 도구가 된다. 삶의 도구가 된 방식이죠. 그것을 활용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오행을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오행의 육친을 쓰지는 못하고요. 싫든 좋든 간에 그 편중되거나 치우친 육친이더라도 사주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싫든 좋든 활용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활용하는 와중에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좋지 않게 나타나느냐에 따른 어떤 기륭이 존재하는 것이지, 육친 자체가 편중되었다고 해서 기륭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육친들을 활용함에 따라서 이제 그 도구도 되면서 그 사람의 성격도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나 즉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이런 편중된 육친들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육친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치우침이 발생해서 그런 치우침에 따른 어떤 성격에 따른 행동의 움직임,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의 행동이 이제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너무 치우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쪽의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기륭에 있어서 나쁘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이제 세월을 통해서 쌓이면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세력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럴 때 이것을 균화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뭐 식신상관이 많이 몰려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것을 잘 극해줄 수 있는 인성의 세력이 있다던가 강한, 또는 뭐 식신이나 상관의 세력을 받아줄 재성이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이것을 재화라고 합니다. 재화. 자, 이런 건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제 잘 정제돼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재화가 되면 이게 이제 균형감을 찾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삶의 도구가 되면서 그것에 따라 이제 어떤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이제 치우칠 때는 좋지 않은 결과로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재화를 통해서 어떠한 육신들 간의 균형이 서로 맞아질 때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균형을 통해서 좋은 결과로 가게 되는 또 시작점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용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에서 말하는 억부의 용신이죠. 균형을 맞춰주는 균형인자죠. 그래서 조절자, 중간, 균형자, 이것이 이제 억부의 용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제 편중된 육친들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편중된 육친들의 특징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편중된 육친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육친별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편중된 육친 중에서 이제 비견과 겁재. 자, 비견과 겁재가 좀 사주에 많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교재가 아니라 판서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비견겁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견겁재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비견하고 겁재는 일간과 같이 이제 같은 동일한 오행이죠. 동일한 오행이면서 이제 하나는 음양이 다르고 하나는 음양이 같고 하는 정도죠. 그래서 이제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월지로서 이제 놓이게 되면, 월지 비견겁재가 놓이게 되면 그 자체로서 이제 통문성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월지 비견겁재를 놓게 되면은 일단 통군이 왕하죠. 왕하다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장점을 첫 번째 이야기해 보면요.
자, 좀 그러면서도 이제 사주 내에 이제 비겁의 세력이 이제 세자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독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독립적으로 이제 행동해 나가는 데 대한 어떠한 그러한 독립성과 자립정신은 매우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좋은 점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의 어떠한 생각과 이제 신념이 매우 투철하다, 신념이 강하다. 이런 거는 이제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의견이 확고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독립성과 자립성을 유지해가는, 그 다음에 자기 소신이 강하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장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한 여기에 이제 더해서 체력적으로도 이제 건강한 편에 속하다, 건강하다. 자, 이것이 이제 장점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좋은 점을 갖고 있기도 하면서, 자, 우선 월지로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월지에서 만약에 비견겁재를 놓게 되면은 이제 통근이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왕한 개념이다, 이렇게 일간이 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비견겁재 설명드릴 때 비견에서 통근을 하면 어떻게 사회적인 대응이 월지니까요, 사회적 대응이 나타나고, 겁재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대응이 나타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었죠. 자, 기본 개념에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견은 뭐예요? 공동체 사회의 이론으로 공동체 의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이제 그 본인이 사회적 이론으로서 친구, 형제, 선후배, 동료, 뭐 지역 사회 공동체 이런 데 속해 있으면서 공동 분배 의식을 가지고 사회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럼 겁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쟁취하는 방식으로 타인과의 차별성을 두면서 본인이 이겨나가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직업적인 사회적인 형태를 이끌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본인이 직업적인 요소에서 쭉 밀고 나가는 힘,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어떤 프로 근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자, 이것이 이제 월지에서 비겁의 작용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플러스 하거나 아니면은 뭐 월지를 얻지 않아도 사주 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비겁의 세력이 많다,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단점들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기본적으로는 뭐 본인의 의지와 그 어떠한 자립정신이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건 좋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반대로 나타나면 어떻다 그랬어요? 일단은 자기 소신이 강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자기 의견도 강하고 좋은데, 자, 이 세상에 이제 오로지 믿을 것이라고는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자기 의견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성의 어떠한 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공부 또는 학업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잘 인식 못하고, 또 모든 일에 대한 어떤 계획성 이런 것이 이제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오로지 내 소신에 따른 행동과 추진력, 자, 이런 것이 많이 중요하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인성의 학업과 공부에 대한 중요성, 무계획성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의견이 강하니까 남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거나 이제 무시하는 성향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이제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잦은 실수가 발생하죠. 근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계획성, 무준비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속전속결이니까 당연히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집이 세니까 대립 관계나 경쟁 구도에서 항상 이제 서로 치열하게 이제 인과관계를 맺겠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이제 배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무계획성, 우원칙성의 스타일이 어찌 보면은 이제 마초적인, 남자들 보면 이제 마초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현대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무계획성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편중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불리한 성상으로 또 나타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추가해서 보시면요, 이제 어쨌든 기본 개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물을 탈죄하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상 뭐예요? 나의 재물을 뺏어갈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탈죄 현상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로 이제 사업은 동업 불가. 이렇게 된 사주는 사업은 동업 불가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실패나 손재수 이런 것이 매우 많이 따라다닌다. 금전적으로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 손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성의 생조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부모도 필요 없다, 공부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요. 결국 윗사람의 말을 안 듣거나 뭐 결국 인성이 이제 윗사람도 되니까요. 무시하는 행동이 나타나니까 이제 결국 예의가 없다, 예의 없는 사람,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 단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남녀 공이 이제 비겁이 많게 되면은 의처증이나 또는 의부증의 현상이 이제 동반되는 심리가 있죠. 당연히 이제 비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 그 남편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 사주에 여자가 많다는 얘기죠. 처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자 사주에는 비겁이 이제 많으면은 또 남편의 여자가 많다, 또는 그리고 이제 남자 사주에 있어서는 이제 또 남편이 첩을 두게 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남자는 의처증, 여자는 의부증의 어떤 심리적인 좋지 않은 현상 이런 것들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자 사주에서 이제 비겁이 많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여자 사주에서 비겁이 많다, 이것이 많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흔히 뭐 공방살이라고도 합니다. 외롭다는 거죠. 혼자 방이 비어 있다 이런 거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좋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육친적인 특성으로 봐서 이제 비겁이 많다는 것은 일단은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편재가 도드라지게 약하게 이제 통근이 돼 있지 않은 편재가 하나 나와 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부친성이 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돌아가시면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의 후강, 부친의 조력 인자가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거나 객지 생활을 하거나 가정이 안정되지 못한 곳에서 생활하거나 또 이래서 아버지의 후강을 보기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또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버지 인자가 이렇게 좋게 후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아무래도 좋죠. 그래야 이제 세상 살아나가기 편한데 이렇게 되면은 힘들다. 결국 그리고 이제 이 부친성 때문에 이제 고생하기도 하지만 결국 장남이라도 그래서 자기 아버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는 좀 어렵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겠죠.
또 이제 비견겁제가 또 많이 있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복 형제라든지 이런 이복 형제, 배가 다른 형제죠. 내 어머니와 다른 또 어머니가 계셔서 이복 형제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형제간의 다툼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사업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한탕주의가 좀 이렇게 한 방에 좀 이렇게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성질이죠. 투기적 자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 스타일. 그래서 이런 대체적으로 이제 독립적 개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좀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거를 하지 마라 이제 하는 거죠. 사업 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동업하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혼자 하는 개인 사업은 결국 그런 돈을 통해서 본인이 한탕주의나 투기성 자본에 빠져서 이제 고생할 확률도 많으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사업을 권하기보다는 어디에 이제 소속돼서 이렇게 힘들더라도 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비견과 겁재의 사주가 많은 사주들, 비견과 겁재의 육신이 편중된 사주들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겁이 편중돼 있는 사주는 이렇게 한쪽으로 비겁이 균형이 치우쳐 있으니까 이것을 제어해줄 육신이 뭘까요? 바로 관의 인자죠. 관성의 인자가 이제 바로 이것을 극하게 되니까요. 제어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관성이 세력적으로 이제 균형이 크게 융성화되어 있는 세력화되어 있는 비겁을 제화시키려면 관성도 강한 힘을 가진 통근을 한 글자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성들이 이제 들어와서 재화를 시켜주게 되면 세력적으로 이제 균형이 맞아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단점들이 많이 극복되면서 비견겁제가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뭡니까? 대중상대죠. 불특정 다수의 대중상대. 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관성을 얻게 되는, 관성으로 재화를 시켜서 균형을 이루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중을 이끄는 리더 또는 유명한 사람 또는 지도자급 그다음에 이런 식의 어떠한 일, 그런 직업,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균형자가 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이제 균형이 맞아지니까 독립성과 의지가 강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성, 즉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사주 구조, 이렇게 또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편중된 육친의 비견과 겁재의 특징은 이제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것을 잘 제어해줄 그러한 육친은 결국 관성의 인자들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육친의 활용편으로 간략하게 편중된 육신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그 비견과 겁재가 편중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좋지 못한 현상, 그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편중된 육신의 특징인 이제 식신과 상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